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허리 통증.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허리를 삐긋하거나 근육의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다 보면 근골격계 균형이 무너지면서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이 되고 각종 척추 질환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말을 신는다든지 뭐 속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땅에 발만 디디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죠. 그러더만 어느 날 허리하고 또 다리하고 같이 아프지거든요. 걸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일어났다 앉았다를 못 하겠어. 다리가 금이 간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지.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과거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바르지 못한 자세가 원인이 돼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척추 관절 질환의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 김문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은 이제 결국은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디스크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 물렁뼈 사이에 디스크가 뭔가 탈출되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거고요.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신경 지나가는 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연령대는 협착증이 조금 더 높고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이제 증상은 결국은 우리가 신경이 압박되는 거를 치료해주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딱 한 가지로 집약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했거든요. 육체 노동을 하는 분이었고요. 한 분은 화이트 칼라, 이제 사무직을 하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허리를 쓰는 이제 정도가 틀렸지만 50대 MR을 찍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결국은 일단은 1번이 유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인이 조금 영향이 있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바르지 못한 자세, 그리고 이제 식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비만해지고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도 증가하다 보니까 외상 등도 유발되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이제 요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신경이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 다리 쪽으로 엉치나 다리 방사통이 생기고요. 뭐 앉아 있을 때 힘들고 특히 이제 숙이기도 조금 힘들고 앉았다 일었을 때 짚고 일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 또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허리병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허리병이라 하는 거는 이제 완행버스처럼 서서히 시간을 두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뭔가 수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요. 비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90% 이상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서둘러서 이제 수술 선택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비수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치료하셔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수술 선택하게 되면 예전같이 많이 절개를 하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최대한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들이 많이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월요일 오후. 바쁜 일을 뒤로하고 병원을 찾은 이동희 씨는 요즘 허리 통증이 조금 줄어들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 달 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지속돼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허리가 예전부터 조금 아프긴 했었는데 최근에 한 달 반 정도부터 허리가 아프면서 왼쪽 다리랑 발끝까지 통증이 오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신경 성형술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완화가 안 되고 시술 받기 전보다 훨씬 심해져가지고 그때 터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양말을 신는다든지 속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땅에 발만 디디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뭐 무리한 운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회사 근데 업무가 약간 안 좋은 자세로 일을 좀 오래 하는 업무다 보니까 약간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치료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오늘 이제 네. 아마 마지막 주사할 건데 네. 제가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이제 그 MRI 상에도 이제 디스크가 터진 디스크도 많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어요. 사이즈가 네. 약간 흡수되고 있고 네. 아마 2주 뒤에 와서 이제 경과를 조금 보고 약은 조금 더 드실 거예요. 예. 그 정도 하시고 뭐 일할 때 업무할 때 너무 힘든 일을 한다든지 너무 오래 앉아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허리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가 조금 앉아 있다가 자세 변경도 좀 하고 무거운 거 드는 거는 가능한 피하고. 지금 증상이 좀 어때요? 지금 처음에 예. 한 10이라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지금 한 5에서 6 사이 정도 한 되는 반 것 정도는 같아요. 깔아앉았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마 잘 해결될 겁니다. 네. 그래, 오늘 마지막 주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동희 씨는 신경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시술로 수술 없이 통증을 치료합니다. 컴퓨터 영상 장치나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부위에 주사바늘로 약물을 주입하며 1에서 2주 간격으로 3에서 4회 정도 시행하는데요. 치료 후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당일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예 이제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은.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조금 다른 병원에서 했는 상태였는데 제가 MRI를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어 있는 환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땡큐 디스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땡큐 디스크가 뭐냐면 결국은 생각보다 흡수율이 상당히 좋은 디스크거든요. 완전히 터져서 분리되면 이게 결국은 쪼그라듭니다. 굳이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제거할 필요는 없고 그 힘든 기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제가 신경 주사를 준 거고 어느 순간 지나서 지금 3주, 4주인데 일상으로 복귀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가능한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요즘 터진 디스크 즉각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터져 있더라도 제거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를 일단 우선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으로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는 엑스레이, CT, MRI 등의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면 감각 마비나 대소변 마비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방법은 이제 대부분 일단 증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진상에서 다리를 직거상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단율이 90% 이상 되고요. 거기서 이제 다리를 올렸을 때 이제 방사통이 유발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MRI를 찍게 되죠. MRI를 찍게 되면 환자분 증상과 이제 매칭을 해서 그게 증상이 유발하는 부위와 MRI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MRI상 다 보인다고 그게 다 병이 아니거든요. 증상이 유발되는 부위를 의사가 진찰 소견과 매칭을 시켜서 그쪽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리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환자의 어떤 증상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일정 간격으로 제가 조금 주면서 MRI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내원 당시에 보면 이제 터진 디스크가 이제 색깔이 좀 짙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색깔이 조금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쪼그라드는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제가 촬영을 해봤지만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약 받으면 딱지가 가피가 져요. 가피가 지다 보면 우리가 안 아프거든요. 흉터는 나 있지만. 그래서 MRI 상에도 어떤 이제 흔적은 조금 생기지만 결국은 염증 반응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통증이 좋아집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그냥 통증만 없으면 돼요. 통증만 없고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능동적 치료라고 환자분들에게 바른 자세나
그리고 허리에 좋은 운동들 어떤 이제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환자분이 또 수행하다 보면 별 탈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치료해보니 신경주사 치료는 추가로 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약을 조금, 약물 투여를 조금 더 할 예정이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코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운동 치료를 조금 병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약을 드시면서 이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땅에 발도 못 디딜 정도로 통증이 심해가지고 완전 뭐 걷는 거나 앉는 것도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여기 입원하고 차단술 받으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조금 걸을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50% 정도 그래도 예전보다 회복이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허리 괜찮아지면 이제 재발 안 오도록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거,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류원무 씨는 얼마 전까지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신경 성형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있어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어쩔 수 없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조마조마합니다. 왼쪽 다리가 여기가 조금 뻐근하더라고요. 동네 그 병원에 정형외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척추가 뭐 디스크가 뭐 나왔다 이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특별한 주사도 안 주고 그냥 약만 줘요. 진통제를 달라니까 진통제 주는데 그거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통증 클리닉 가가지고 또 치료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뭐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 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잘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했죠. 그날 시술을 받고 시술 끝나자마자 바로 좋아졌어요. 완전히 날아갈 기분이죠. 안녕하세요. 이제 아버님 저희 시술하고 네. 3주 됐거든요. 네. 3주 됐는데 아버님은 이제 저희가 콩팥 이식 하셨잖아요. 네. 콩팥 이식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약도 쓰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주사제도 강한 거 쓰려니까 네. 부담이 되고 터진 디스크 사이즈를 줄이는 이제 시술 같은 걸 했는데 네. 상당히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빨리 좋아진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이 애써주시고 이제는 아버님은 약도 안 쓸 거고 제가 네. 이제 허리가 이제 또 터지지 않도록 저희가 운동치료실 가서 허리 운동하고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시술 직후부터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때 고맙습니다. 태어날 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 네. 더 좋아질 거고 운동치료하러 올라갈 겁니다, 아버님. 네, 네. 이분은 이제 역시나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이제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MRI를 찍어 보니까 역시나 디스크가 터져서 우리가 2번, 3번에 저기 상부 쪽에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했었고 이제 터져 있지만 당연히 이제 증상이 유발된 게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로 이제 제가 통증을 조절했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너무 극심했지만 콩팥 이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못 드시는 분입니다. 약을 먹으면 피부에 수포가 생겨서 어떤 이제 아버님께서 그런 반응을 직접 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에 스텐트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터진 디스크라서 너무 극심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왔지만 기저에 지금 갖고 있는 콩팥 이식이 돼 있고 약을 많이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심장에 스텐트까지 마취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수술을 했고 이분은 약간 이제 비수술도 조금 이제 고주파로 이제 디스크로 침을 찔러서 약간 고주파로 열을 가면 이제 터진 디스크가 슈링키지 수축이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어떤 이제 통증을 조절해 줬던 분이고요. 드라마틱하게 뭐 시술 직후에 한 며칠 안에 거의 일상생활이 다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MR을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이제 디스크 원래 갖고 터져 있는 디스크 한 50% 정도는 흡수가 되었고 실제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수를 받은 후 증상이 많이 좋아진 원모 씨는 먼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과 그 주변 조직의 충격파를 쏘아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치료 방법인데요. 안정성이 높아 반복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도수치료사가 손과 팔을 이용해 근육과 근막 등을 이완시켜주고 인대와 힘줄, 신경을 자극해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 잡아줘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물리치료는 아니고요. 이제 허리병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른 자세나 꾸준한 적당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코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같은 거를 일정 기간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스스로 결국은 이게 능동적 치료거든요. 병원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수동적 치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다 보니까 스스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탈이 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병원에서 의료진과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의 도수치료, 운동치료사들이 옆에 붙어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픔이 다 났기 때문에는 뭐 다른 거는 다 필요도 없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산에도 가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이제 몸만 뭐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움이 깔린 입원실. 오늘 시술을 앞둔 양복기 씨가 시술에 대한 설명을 찬찬히 읽고 있습니다. 긴장되는지 읽고 또 읽어보지만 떨리는 마음은 가라앉질 않나 봅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복기 씨. 오늘 시술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기억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지요. 그러더만은 어느 날 허리하고 또 다리하고 같이 아파지더만. 다리도 앉았다 못 일어나겠고 허리도 막 끔적을 못 하겠고 허리대를 해도 안 되고 이래서 통증 클리닉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병원에 와서 이제 MRI를 찍어봐서 결과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왔죠. 걸을 때는 또 괜찮아. 근데 일어났다 앉았다를 못 하겠어. 다리가 금이 간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지. 혹시 암 수술을 해가지고 암이 아직 덜 끝났는데 이 안에 내 몸을 건드려도 될란가 그게 겁나요. 혹시 또 암이 또 발생이 다시 재발이 될란가 몸을 만져서 그게 제일 무서워. 자, 어머니가 지금 허벅지 앞쪽이 아프잖아요. 예, 여기요. 이게 지금 한 달 되셨고 예. 치료 뭐 했어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통증 클리닉만 통증 다녔죠. 클리닉 예. 주사 어디 맞아서 이런데 여기 맞았 여기 두 대 여기 맞고 맞았구나. 여기 여기도 구부리에, 맞았고 고관절에도 예, 맞았고 고관절도 맞고 허리에도 맞았어요. 허리에도 맞고 한 4번 맞았어요. 허리는 그러면 몇 번 맞았죠. 몇 번 맞았어요. 예. 이제 검사 결과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허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어머니 요 튀어나온 거 보이죠? 예. 여기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게 보이대. 어. 다른 데서 사진 찍으니까 요게 이제 어머니 디스크예요. 디스크. 예. 소위 말해 디스크고 뒤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모래시계처럼 잘록해지죠. 예, 맞아요. 잘록해져요. 예, 요게 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어머니 나이는 협착증, 디스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제가 그 단계에 맞춰서 치료를 하거든요. 어머니는 한 2에서 3단계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2에서 3단계는 보통은 수술로 잘 안 가요. 그래서 뭐 진짜 4단계인데도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마비가 돼가지고 못 걷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을 권유하지만 일단 1차적인 치료는 어머니 허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면서 제가 간단한 시술로 신경의 흐름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잘 견뎌요. 요즘은 이제 국소 마취만 해서 어머니가 이제 기저질환이 폐암이나 뭐 스텐트, 뭐 콩팥 이식, 뭐 당뇨, 고혈압 있는 이런 분들도 뇌경색 있는 이런 분들도 간단하게 허리 질환을 수술 아닌 방법으로 다들 해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시술하러 저희 수술실에 준비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이상 걷지 못할 정도 통증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신경 주사를 좀 맞았어요.
한 3번 정도 맞으셨는데 별 차도가 뚜렷하진 않았고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카테타를 많이 씁니다. 이제 카테타를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분절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카테타가 병변으로 접근하기는 좀 더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그 카테타를 통해서 우리가 소염제하는 약을 신경약에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사기로 뿌리는 양에 비해서 약의 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액체를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수술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수술인데 비수술도 주사 치료보다는 한 단계 위인 풍선 확장술을 제가 권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신경 주사는 보통 이제 단분절인 경우에 요즘은 추간공이라고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의 구멍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주사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약을 이제 주입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신경 차단술, 직접적으로 이는 주사액에 넣어서 이제 소염제를 신경에 집중적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카테터는 우리가 주로 접근 자체를 꼬리뼈로 해서 이렇게 문제되는 데를 다분절로 여기서 치료하고 또 여기서 치료하고 또 여기서 치료하고 병변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사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좀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풍선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약을 주입하면 아무래도 약제 투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투여될 수 있고 그만큼 약물 치료와 동시에 했을 때 허리병의 어떤 비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촬영을 먼저 하는데요. 시술 전 정확한 원인과 시술 부위를 살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는 복기 씨. 오늘 시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복희 씨가 받을 시술은 경막외 풍선 확장술로 척추의 신경 통로가 좁아진 척추관에 풍선 확장 기능이 있는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협착에 여유 공간을 늘려주는 치료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 심장, 폐, 콩팥 질환 등에서도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통상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있다 보행 시작하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 건데 보통은 이제 시술 전보다 경과는 양호하고요. 환자분마다 치료 결과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이제 추이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척추 협착이나 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에서는 보존적 치료에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술했다고 종착점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어떤 운동이 좋다, 어떤 자세가 좋다를 계속 이제 교육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환자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과 제가 이제 통증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시너지를 일으켜야지 결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한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다 났으면은 한복집이 조금 쉬고 그래 유럽에 우리 딸이 주재원으로 가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쉬었다 그쪽으로 구경도 좀 하고 유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연장됐죠. 100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본인의 어떤 척추나 관절 쪽에 손을 대기를 깊이 하고 그리고 외과의들도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수술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병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내과에서 암이나 이제 위암이나 간암과 다르게 충분히 비수술로 치료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전문의와 적극적으로 상의한 다음에 비수술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한 다음에 치료의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어떤 이제 치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능동적 치료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 그리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한다라면 100살 동안 튼튼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허리 통증은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이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급성 통증이 자주 발생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른 자세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통증 없이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을 위한 실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